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가구주 볼까요? 한샘 보겠습니다. 상승세가 쉽게 꺾이질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물론 뭐 매일매일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올해 들어서 한 50% 넘게 이미 주가는 저점 대비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부담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더 강화된다는 거죠. 이런 패키지를 실제로 한샘이 지난해 연말에 내놨고 그로 인한 실적이 잘 잡히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앞으로도 한번 계속 따라가 볼까요? 10만 4천 원까지 올라있는 한샘 현재의 상황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사료주들 볼게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잖아요. 이 뉴스로 뭐 사료주들 또 닭고기 관련주들 등등에서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료주들 오늘 급등인 이유는 또 이런 것이에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예방을 막기 위해서 잔반 급여를 돼지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먹다 남은 것들을 열 처리해서 이것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진 그 사료를 먹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고 있는데 우성사료가 25% 급등세로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신세계 INC 보겠습니다. 장중한 때는 상승세를 조금 더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요. 셀프 계산대 도입하는 거, 또 전자 기판에다가 뭐 가격 표시하는 거 도입을 하기도 했었고, 또 SSG 페이라고 해서 이걸 도입해서 하기도 했었고,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어떤 뭐 IT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룹사를 기반으로 해서 점차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14만 8천 원 현재가 형성하면서 앞으로도 기대된다는 지적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보겠습니다. 장중한 때 신고가 기록이 됐었고요. 지금은 3% 가까운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만 원 선 딱 임박해 놓은 현재가 모습 보고 있고요. OLED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어제도 봤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를 정부가 육성하겠다, 대기업도 뛰어든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실리콘웍스는 어제는 그렇다 할 재미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주로서 묶을 수도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볼까요? 일제히 약세로 들어간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의 출시 일정을 결국은 연기하기로 결정을 지은 모양입니다. 그 제품 결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자 그 제품을 수거해서 분석을 했고, 그 결과 상용화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련주들 사실 그 한동안 좀 상승 탄력도를 받았었거든요. 이대로 꺾이는 것인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 일제히 상승합니다. 한 1% 안팎 정도의 상승에 근데 그치네요. 국제유가 급등하겠다는 뭐 전망 나오고 있잖아요. 미 국무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 금지했다라는 이 뉴스 때문에 나온 얘긴데요. 유가가 급등한다? 정유주들 유가 차트랑 유사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과거대로 이거 갈까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오랜만에 날아오릅니다. 2월 이후에 이렇다 할 수주 소식 없었는데 어제 삼성중공업 1조 1천억 원대의 그 수주 소식 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듯했는데 어찌된 것이 삼성중공업은 상승 탄력도가 다 줄었네요. 오히려 현대중공업이 6% 가까운 급등인데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주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네. 언제부터요? 조선주 이제 해뜰 날이 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한창 나오더니 잠시 쑥 들어갔다가 네. 어제 또 삼성중공업 뉴스 토대로 해서 또 다시 이제 튀어오르는 모습이에요. 네. 조선주들 시각 다시 한번 챙겨주실까요? 참 조선주 자체만 보면 참 좋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조선주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저는 그 이슈가 조금 조선주의 찬물을 좀 끼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25조가량이 지금 빚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빚덩어리를 현대중공업이 떠안게 되면서 제가 볼 때 조선주가 일시적으로 좀 꺾였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괜찮을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게 되면서 2월 달부터는 주가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달 정도?
주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이제 그 이슈가 좀 선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호재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대우조선의 어떤 M&A 이슈, 이 악재가 조금씩은 선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좋은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일단 어쨌든 수주겠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 계속 그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저가수 여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시달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LNG선을 좀 수주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 효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이란지 삼성중공업이 흑자로 전환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작년 7월 달 이후에 좀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다가 이제 뭐 LNG선 수주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유가 상승으로 해서 이제는 해양 플랜트까지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딱 좋게 만드는 시기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어떤 상승으로 가기에는 이제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어떤 악재에서 이제는 그 벗어나서 이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유가 상승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 달까지 그 누적 수주를 보게 되면은 1% 차이로 이제 중국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2위인데 올해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 누적 그 누적 수주 양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뒤집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누적 수주 이런 이슈가 또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은 돌아서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작용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업종들이 전반 순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시장이 상승 업종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땐 조선주가 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추세적인 상승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12만 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는 조금 단기적으로 전고점까지 이제는 적어도 돌려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좋게 보자면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수주는 삼성중공업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탑픽주는 저는 현대중공업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걸 반영하듯 삼성중공업은 상승 탄력을 다 잃고요. 근데 요즘에 지금 갑자기 이제 장중 흐름이 생각나서 막 찾아봤는데 네. 요즘 우선주들은 왜 이렇게 막 뉴스만 나왔다고 하면 다 상한가인 거예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지금 여전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요즘 게 주가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종목을 샀을 때 그러니까 순수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순환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요새 시장 업종이란지 테마란지 종목들이 순환매예요. 네. 근데 좀 안 좋게 얘기하자면 두더지 잡기식으로 계속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내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유통 주식수가 작은 우선주 쪽이 주가를 올리기가 정말 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주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상승으로 가지고 주도주가 나타나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상승적으로 가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시장 상승이 너무 조금 꾸물꾸물 된다고 할까요? 네. 조금 네. 너무 재미없죠.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죠? 꾸물꾸물이요? 그래서 허약한 것 같아요. 조금은 뭔가 비실비실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이게 비실비실보다는 누가 조금 일진처럼 나서줘야 되는데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올라가는 것도 시원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조그만 악재도 쉽게 흔들리고 그런 현상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호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2017년의 IT, 화학, 금융처럼 시장에 어떤 주도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재미가 있는데 말입니다. 네. 혹시 정유주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국제유가가 네. 진득하게 급등? 그래서 우리 뭐 일상생활에 당장 이제 우리가 타격을 받는 건 휘발유가 오르게 되니까 이거 좀 그러게요. 싫긴 한데 정유주 투자에 있어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걸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이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겠죠. 농담이고요. 일단은 그 정유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 차트를 보면 작년 10월 달부터 네. 올해 1월 달까지 보면 유가가 42달러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L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같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유가가 42달러에서 바닥을 잡고 지금 이제 70달러 근처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정유주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웃기게도 정유주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캐시카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유 부분보다는 석유화학 부분 쪽으로 증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캐시카우 역할이 되게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출에서 그 우선순위화 해야 될까요? 그 매출에 어떤 영향이 큰 부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석유화학 업체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인지 LG화학처럼 정유주들도 캐시카우가 정유해서 석유화학 부분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 유가가 오르면은 정제 마진도 가격도 마진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게 연결된 뭐 석유화학 재료 이런 석유화학 원료인지 이런 것도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정유주 부분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르면 도움이 되지만은 지금 중요한 건 화학주 같은 게 수요거든요. 근데 네. 수요가 공급만큼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도리어 석유화학 부분에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순수하게 석유화학주도 그렇고 정유주도 그렇고 이 석유화학 부분을 조금 많이 기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젠이란지 파라자일렌 이런 부분, 에틸렌 이런 부분을 많이 기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가에 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은 정유주가 힘을 못 쓰고 있고 석유화학주도 마찬가지로 힘을 못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일단은 지금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유가가 하향 안정화돼 있어야 석유화학 부분이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요 부분인데 아직까지 조금은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 정유주란지 석유화학주의 어떤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하고 뭐 정유주하고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수요는 예전에는 정유주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의 어떤 그 글로벌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유가 상승이 조선주에 좀 훈풍이 불 수 있지만은 정유주 같은 경우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나빠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복잡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대로 가는 네. 법도 없고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할게요.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이거 접는 거, 이거 미국 출시 일정 연기된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IT 부품주들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뭐 대표 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번에 이 갤럭시 폴드와 연관된 종목들만 좀 조금 튀어 올랐었어요. 그래서 네 종목이 있었는데 인터플렉스, 네. BH, 덕산 네옥스 그리고 KH바텍 요 네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들이 올해 2월 달부터 조금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시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어쨌든 지금 출시가 연기가 됐다라는 건 분명히 좀 악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부품들이 강세를 보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대감에서 이제는 다음으로 연결될 부분이 출시고 그리고 이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또 판매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런 연결고리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결고리 어떤 두 번째 연결고리가 지금 끊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CES에서 MWC에서 공개가 됐고 이 부분이 4월 달에 예약자를 받고 5월 때 출시가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겨버리게 되면서 이 방금 말씀 네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9%가량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출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연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언젠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 지금의 가격 조정이 지속이 되기보다는 언젠가는 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라면은 제가 날짜는 못 집어드리지만은 출시가에 대한 이게 다시 나오게 되면 주가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지금의 주가 조정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출시가 연기됐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폴더블 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조정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격 조정이 다시 한번 어떤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빠요보다는 조금 글쎄요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하락하는 방금 4개 종목 인터플렉스, KH바텍, BH, 덕산 네록스 이 종목들 쪽으로 다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악재가 네네. 떠버렸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만은 하다라는 관심 종목 리스트에는 좀 올려놓을 네, 그렇죠. 필요가 있는 네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글쎄요 이거고요. 이번에 실리콘웍스 보겠습니다.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서 그 관련주 찾기도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뭐가 수혜를 받는다는 건지 네.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또 이제 이 종목이 또 부각이 됩니다. 네페스도 또 괜찮았던 것 같고요. 장중 네. 흐름이. 실리콘웍스 집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OLED 쪽보다는 이렇게 비메모리 쪽에 좀 집중을 했는데 네. 그래서 비메모리 쪽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페스, 실리콘웍스
이것뿐만 아니라 SFA 반도체라는 네. 종목도 대경은 좀 강해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밴드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3대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30조 투자하겠다고 화답을 하게 되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SFA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보통 그 디스플레이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 설계를 이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웍스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밴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설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알파홀딩스, 알파칩스인가 이 종목하고요. 그리고 AD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설계 쪽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이틀 동안 급등을 한 종목인 SFA 반도체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메모리에 대한 어떤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조금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쪽과 연결된 삼성전자의 납품한 업체들 이 업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알파칩스라든지 뭐 SFA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네페스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네페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파칩스가 됐던 아니면은 다른 여타 종목이 됐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건 실리콘웍스에 대한 네. 투자 의견도 좋아요 주시는 거죠? 네네. 네, 일단 탑픽 하나 꼽을게요. 어떤 쪽으로 갈까요? 비메모리냐 아니면 조선주냐? 저는 일단 어쨌든 코스피에 가야 뭐 코스닥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조선주 아까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예, 보신다고 하셨죠? 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장 탑픽은 조선주 중에 현대중공업 꼽겠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